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저희 시스템 프로그래밍 과목 첫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배울 건데요. 그러려면 시스템 프로그래밍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저희 첫 번째 강의의 주제는 시스템 프로그래밍 개요, 시스템 프로그래밍 오버뷰입니다.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일까요? 네,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정의가 내려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저희가 어떤 궁금증이 생기면 많이들 검색하시는 곳이죠. 위키피디아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후에 저랑 같이 또 보도록 하죠. 네, 한 번씩 읽어보셨을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볼드체로 표시를 해 놓았고요. 자, 첫 번째 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시스템 프로그래밍은 어떤 활동이라고 합니다. 액티비티라고 하는데 프로그래밍을 하는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래밍을 해서 무엇을 만드는 것인가를 봐야겠죠? 자, 보면은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활동을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을 보시면은 시스템 프로그래밍의 목적을 정의하고 있죠. 시스템 프로그래밍의 목적은 제공하는 건데 제공하는 게 아니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인데 이 소프트웨어가 무엇인가 했더니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다른 소프트웨어에게. 즉 정리하면은 시스템 프로그래밍의 목적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건데 이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앞서 말했듯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근데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다른 소프트웨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위키피디아는 정의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희 교재에서 내리고 있는 정의인데요. 마찬가지로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고 오셔서 저랑 같이 보도록 하시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유닉스 시스템 프로그래밍은 유닉스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호출, 키워드가 하나 나오죠. 시스템 호출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호출은 유닉스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프로그램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하네요. 자, 마찬가지로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프로그램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키워드들만 한번 표시를 해보면 다음과 같죠. 저희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키워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provide services to other software입니다. 우리 밑에 있는 저희 교재 정의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호출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프로그램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래밍이라는 키워드, 공통된 키워드가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이해하려면 여기 나오는 키워드들, 지금 보신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시스템 호출, 이런 용어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럼 이런 중요 키워드들을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키워드들의 의미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죠. 저희 과목명에도 있듯이 시스템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라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스템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스템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 있겠죠. 자, 이런 모바일 기기들도 포함이 될 거고 랩탑들도 포함이 될 거고 이와 같은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쉽게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외에도 저희가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어떤 연산을 지원하는 장치도 시스템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아가서 자동차도 하나의 커다란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있는 이러한 세탁기나 건조기 같은 것들도 시스템에 속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시스템을 예로 든 이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다양한 공통점을 도출해낼 수 있겠지만 저희가 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가지는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이 목적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언가를 모은다고 했는데 저희가 시스템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모았다는 걸 무엇을 모았는지 이야기를 해보면 다음처럼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모아놓은 것인데 그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분류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것을 정의를 해보면 A set of hardware and software resources combined for one purpose 라고 정의가 되죠. 해석하면 한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리소스, 자원들을 묶어놓은 것, 이 목적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묶어놓은 것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는 것 외에도 굉장한 다양한 것들, 우리 생활에서 사용하는 많은 도구들이 시스템에 속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시스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다른 키워드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 살펴볼 키워드는 시스템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시스템 콜이라는 키워드도 나왔고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키워드도 나왔습니다. 이 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둘을 이해하려면 저희가 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해 운영하는 OS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마 운영체제라는 과목을 통해서 많이 보셨던 그 그림일 것 같아요. 우리가 운영체제라는 녀석은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라고 배우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가 여기 있고요. 그것을 제공하는 운영체제가 있을 겁니다. 비단 윈도우즈나 리눅스뿐만 아니라 뭔가 특정 하드웨어에 적합한 어떤 운영체제들이 안에 들어가 있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 또는 우리가 사용자죠. 유저가 이 하드웨어를 사용을 하려면은 직접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 운영체제를 통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운영체제를 통해서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운영체제를 코드를 다 뜯어가면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어떤 통로, 다른 말로 하면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그 인터페이스를 우리는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운영체제 시간에 다들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들 또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유저들은 이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라는 통로를 통해서 운영체제에게 어떤 서비스를 요청을 하고요. 그럼 운영체제는 그 하드웨어들을 사용을 해서 그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유저에게 또는 어플리케이션한테 제공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 콜이라는 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 운영체제에게 어떤 필요한 기능을 요청하는 거죠. 운영체제에게 기능을 요청하는 것을 시스템 콜이라고 하고요. 그 통로를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 소프트웨어란 무엇인가
정의를 해보면요. 자, 우리가 시스템 콜을 통해서 운영체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운영체제의 모든 기능을 다 알고 잘 사용하기는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한테 어떤 운영체제를 주고 그것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라 라고 하면은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운영체제를 잘 아는 사람이 얘를 좀 더 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어떤 소프트웨어를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만 모아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주면은 우리는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어떤 이 위에 한 가지 하나의 더 레이어가 있으면 얘를 통해서 운영체제를 거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다시 정리해 보면은 우리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기능 중에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원하는 기능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중재해주는 녀석, 운영체제의 기능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또 하나의 레이어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바로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또는 유틸리티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시스템 콜과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 키워드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이라는 것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 결합된 자원들의 집합을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했더니 시스템을 구성하는 자원을 다루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사용자가 직접 이 자원을 사용하기 힘드니까 시스템을 구성하는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녀석이라고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이게 아까 말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유저가 되겠죠. 유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시스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이러한 시스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 시스템 호출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통로.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OS라는 거죠.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OS 또는 어떤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한 미드웨어 같은 걸 우리는 시스템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고요. 이 녀석을 이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통로를 우리는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함수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네. 네, 이처럼 저희가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과연 그렇다면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스템 프로그래밍은 굉장히 다양하게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시스템을 사용하려면은 이 시스템을 이해해야 됩니다.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시스템 프로그래밍은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하는 프로그래밍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자원 및 동작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요한 것은 이거겠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스템이 제공하는 자원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그 자원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슷한 의미인데 다른 의미도 하나 살펴보면은 시스템 자원의 기능을 활용하는 프로그래밍을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시스템 자원은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도 제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콜이라는 것을 사용한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저는
저희는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정의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저희가 시스템 콜과 라이브러리 펑션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이 라이브러리 펑션은 많이들 사용을 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 콜도 앞으로 배우게 될 텐데 이 녀석도 우리가 라이브러리 펑션 사용했던 것처럼 함수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궁금하시죠? 예, 그 둘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와 라이브러리 펑션 둘 다 함수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되지만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는 시스템의 기능을 이용하는 통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커널 내 모드를 직접 호출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는 통로,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함수를 우리는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라고 부르고요. 라이브러리 펑션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미리 컴파일해 놓은 함수죠. 근데 이 함수 어떻게 보면 또 시스템 콜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함수 내부적으로 시스템 콜을 사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라이브러리 펑션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펑션을 사용하는 이유는 자주 사용되는 기능을 독립적으로 구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을 빠르게 하기 위해 사용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어떤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미리 어떤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으면 걔는 다시 구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라이브러리 펑션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둘 사이에는 이런 목적의 차이도 있고요. 목적에도 차이가 있고 실제 기능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능의 차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는 커널 내 모드를 직접 호출해서 이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을 하는 게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라이브러리 펑션은 그 위에서 이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 위에서 다시 그려보면은 자, 이 라이브러리 펑션은 이 안에서 시스템 콜을 사용해서 어떤 더 상위 레벨의 하이 레벨의 기능을 구현한 것이 라이브러리 펑션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으로도 한번 살펴보면 다음처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라이브러리 펑션과 시스템 콜 호출을 각각 한다고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이 시스템 콜을 호출했을 때는 이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바로 커널, 다른 말로 하면 OS에 접근을 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게 된다면은 반면에 라이브러리 펑션은 이 라이브러리 펑션 어떤 우리가 만든 함수 정의가 있을 거고요. 그 안에 보면은 시스템 콜을 사용을 해서 더 하이 레벨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고 요 시스템 콜 호출하면 마찬가지로 시스템 콜을 통해서 운영체제에게 서비스를 받고 이게 돌아와서 이 라이브러리 펑션이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라는 서로 어떻게 보면 유사하지만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시스템 콜과 라이브러리 펑션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면은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란 어떤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그 기능을 가지고 다른 소프트웨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짜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시스템 프로그래밍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은 거겠죠. 이런 의문들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Why죠. 왜?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걸 굉장히 자주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가? 그리고 이거는 왜 그럴까? 이게 맞는가? why를 항상 질문 던지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과목을 배우면 우리가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란 과목을 왜 배워야 될까?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왜 해야 될까? 그냥 얘네가 제공해 주는 상위 레벨에서 제공하는 아까 말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게 어떤 기능을 또 쉽게 만들어 준다고 했죠. 얘만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직접 해야 하는 이유, 이것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직접 시스템 프로그램을 만듦으로써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우리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C라는 사람이 있으면 A가 C한테 직접 부탁하면은 뭔가 더 많은 C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지만 B를 통해서 이 서비스를 받게 된다면 뭔가 서비스를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는데 좀 더 제약이 걸릴 것이고 비용도 더 비싸게 들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어떤 다른 중재자가 필요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대리 서비스를 받게 되면은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스템 콜을 사용할 수 있고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직접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시스템에게 우리죠. 우리가 시스템에게 더 많은 기능들을 요구하고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중간 과정이 없기 때문에 더 높은 퍼포먼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말한 퍼포먼스에 대한 이해가 여기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되고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우리가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거고 그 많은 것을 하면서도 더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더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본 과정의 목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닉스나 리눅스 기반 시스템 또는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만났을 때 그 녀석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전공자잖아요. 전공자니까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에 그치면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누구나 프로그래밍을 하는 시대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로는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고요. 항상 어떤 프로그램들을 더 효율적이고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고민을 하셔야지 전공자로서 여러분들이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목표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 본 과정의 목표는 시스템 자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입니다. 저희 시스템은 굉장히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CPU가 있을 거고, 디스크가 있을 거고, 뭐 메모리가 있을 거고, 그 외에도 이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물리적인 자원 외에도 이 녀석들 사이에 주고받는 어떤 소프트웨어 리소스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시그널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 이 녀석들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프로세스라는 개념도 있을 거고요. 어떤 통신 같은 것도 소프트웨어 리소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자원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지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만드는 프로그램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목표는 본 과정은 굉장히 많은 실습이 어떻게 보면 과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많은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많은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의 C 프로그래밍 실력을 높이는 것을 저는 목표로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와 유닉스를 사용하는 경험도 가지고 가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과정을 통해서 풀게 될 문제들은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일 것이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의 프로그래밍 능력, 단순히 프로그래밍 능력이 아니라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그것을 목표로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시스템 프로그래밍이 무엇인가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보고 그것을 연결해서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시스템이라는 것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모아놓고 그 목적에 적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그러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소프트웨어가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했고, 얘가 다른 소프트웨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사용을 한다라는 것까지 정의를 드렸고, 이와 같이 시스템 프로그램을 잘 만들려면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 다른 말로 하면 시스템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높은 성능 또는 효율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저희 실습 그리고 저희가 다루는 시스템은 이 시스템 프로그래밍 과목에서 사용하게 될 OS는 유닉스와 리눅스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사용하게 될 유닉스, 리눅스 시스템이 어떤 것인가 그 개요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